여기가 오산 외산미동 고인돌인데요. 고인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고인돌은 무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무덤인데 그 당시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지표물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친숙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거성문화 중에 하나인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3만 개 이상이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고인돌의 천국이다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고인돌이 기본적으로 무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주술적인 의미 혹은 재단으로도 활용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기 화순 쪽에 가시면은 그런 흔적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무덤 겸 이제 주술적인 의미 내지는 재단 이렇게까지 활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인돌도 형태에 따라서 일단 분류가 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전제할 거는 두 가지 분류인데 북방식이냐 남방식이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일단 북방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왜 집에 가시면 탁자가 있죠. 탁자 형태에 닮은 그 고인돌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북방식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고요. 남방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석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바둑판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형태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북방식과 남방식은 구분이 가능한데 오산 외산미동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북방식과 남방식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인돌도 생김새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가 가능한데 아무래도 크기가 크면 클수록 권력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런 큰 고인돌들이 되게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은 주로 계주 해성현 일대, 그 요동이죠. 요하 일대 그쪽에서 하고 그리고 평양 일대에서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됩니다.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에서 나중에 평양 일대로 옮겨진 게 아니겠느냐 하는 중심지 이동설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고조선의 이 고인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력 활동 범위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고인돌이라는 거하고 중국이 동검하고 구분되는 비파형 동검 이것들이 출토되는 그 범위를 한번 따져보면은 적어도 우리 그 고조선 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활동 범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인돌을 찾게 되면은 가장 먼저 고인돌의 상판 부분을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상판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홍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홍구멍이 뭐냐면 이제 성혈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단 주술적인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옛날에 그 청동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뭐 소원을 빈다든가 하나 어떤 뭐 주술의 의미 이런 걸로 이런 흔적을 남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